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직물 가공, 일반 가공 두 번째, 캘린더 가공, 페이퍼 프레스, 엠보싱, 모아레, 슈라이너, 글레이즈, 친지, 시리 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린더 가공, 캘린더란 여러 개의 가열 롤러를 배열한 아변 기계를 말하며 필름, 시트 등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포, 종이 등의 표면에 플라스틱을 피부하는 것을 캘린더 가공 또는 캘린더링이라고 합니다. 즉, 2개 내지 12개의 롤, 볼을 수직인 일직선상으로 조합하여 각 볼 사이에 압력을 가해 그 접촉면의 사이에 피륙을 통과시켜 표면을 평평하게 눌러 윤을 내는 기계로 경질과 연질이 있습니다. 경질볼은 칠드롤이라고 하는데 안이 비어있어 강철볼로서 표면을 잘 연마할 수 있도록 내부에 증기를 통하게 하여 가열하고 고온으로 가열할 필요가 있는 휴라이너에는 가스를 통하게 합니다. 연질볼은 압축한 면포, 종이, 나무를 재료로 한 것으로 경질볼과 서로 교차시켜 설치합니다. 캘린더에 의해 피륙의 표면이 매끄럽게 되고 바탕 조임이 조여지면서 윤기가 나타나고 촉감이 좋아집니다. 표준의 롤 캘린더 외에도 특수한 효과를 주는 페이퍼 프레스, 엠보싱, 무아레, 슈라이너, 글레이즈, 즉 친지나 시레 등의 캘린더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노멀 패브릭 상태, 비포 캘린더를 하기 전에 이러한 상태를 캘린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눌려져서 표면이 평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택이 아주 좋아집니다. 캘린더링의 원리입니다. 일반 캘린더 가공은 가열된 구리 실린더들 사이로 직물을 통과시켜 강한 압력에 의해 직물의 구김을 펴고 표면을 평활하게 하고 매끄럽게 해주는 가공으로 직물의 수지 도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러한 직물을 가열된 롤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압력을 주고 평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롤 캘린더링, 즉 이러한 롤을 통해서 압력을 줘서 수지 도포 또는 이렇게 표면을 평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롤 배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 L형과 Z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역 L형은 필름 제조, 피복의 어느 것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 Z형은 두께 정밀도가 필요한 필름 제조에 적합합니다. 압출법에 비하여 롤 보일러, 재료의 배합을 위한 혼합기, 예열 장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비비가 많이 들지만 생산 능력이 큽니다. 즉 L형은 이러한 상태로 볼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Z형은 이러한 Z 모양으로 볼을 서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면서 직물이 통과하게 해서 압력을 가해서 표면을 평활하게 해준 이런 방식을 Z형이라고 합니다. 시트 또는 필름을 형성하기 위해 옆으로 긴 직선상의 다이를 통해 압출하는 제조 공정, 다이 모양이 T자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용융된 폴리머는 T자 다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다이로 내려져 다이 안에서 좌우로 확산되어 T자 위의 행 부분에서 압출이 됩니다. 즉 이러한 시트 필름 제조용 T 다이 압출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페셜 캘린더링입니다. 먼저 페이퍼 프레스입니다. 특수 캘린더 가공에서는 실린더의 표면 형태와 수지를 이용하여 포에 특별한 외관을 부여하고 가공 효과의 지속 정도는 사용하는 수지나 포 자체의 열 가소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양모 및 양모 혼방포의 경우 실린더 간의 압박이 오히려 광택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캘린더 가공 대신 소모 직물의 경우 페이퍼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광택을 내고
방모 직물의 경우 로터리 프레스기로 광택을 내기도 합니다. 적당한 습기와 열을 가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이 공정은 포에 구김을 펴고 광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양모 특유의 푹신한 외관과 감촉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즉 이러한 페이퍼 프레스기에 페이퍼 프레스기 안에 포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데 포와 포 사이에 광택지를 집어넣습니다. 즉 소모직물에 행해지는 공정으로 열판과 종이 사이에 모직물을 끼워 윤기를 내는 방법으로 직물을 지그재그로 개키고 그 사이에 윤기를 내기 위한 종이를 한 장씩, 즉 페이퍼를 끼워놓고 전열로 가열하면서 수압 또는 유압으로 직물 한 장씩 강압을 걸어서 광택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줌으로 인해서 직물이 광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엠보싱 가공입니다. 엠보싱 칼렌더링으로 엠보싱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즉 직물이 종이, 금속 등의 표면에 원하는 문양을 요철 형태, 즉 엠보싱입니다. 엠보, 무늬를 찍어내는 가공 방법입니다. 열이나 압력, 자외선이나 전자선을 이용하여 만들기도 하고 엠보싱 가공 자체는 세탁이나 다림질에 의해 가공 효과가 없어지나 원단에 합성 수지를 도포한 경우 가공하거나 약품으로 처리하여 만들기도 하며 열가소성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원단을 가공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엠보싱 효과를 유지할 수 있고 종이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표면에 엠보싱 효과를 준 휴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에 직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엠보싱 이렇게 눌러서 이런 문양을 나타내주는 그런 가공을 말합니다. 칼렌더 가공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양쪽 보스, 양쪽 사이드 엠보싱이고 이러한 경우는 한쪽 사이드, 원 사이드 엠보싱.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엠보싱 기계입니다. 엠보싱 기계는 이러한 롤러를 통해서 칼렌더링 롤러, 이 엠보싱 롤러 이곳에 그런 엠보가 있습니다. 홈이 있어서 엠보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엠보싱을 하는 거죠. 이러한 롤러를 통과시켜서 열을 줘서 압착을 해서 그 홈이 있는 엠보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단을 이렇게 마지막에 캘린더링해서 감아줍니다. 예를 들면 원단에 대한 엠보싱은 이런 것들이 문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서커 원단은 이러한 엠보싱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메탈 엠보싱 패턴, 플란넬 엠보싱 패턴, 딤플 엠보싱 이런 여러 가지 가공 효과를 요철 효과를 나타낸 것들을 말합니다. 3D 엠보싱 머신입니다. 이러한 3D 엠보싱을 통해서 이러한 요철 롤러를 통해서 이러한 엠보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페이퍼 엠보싱입니다. 종이를 눌러서 어떤 문양을 만들어서 눌러서 이러한 종이에 이러한 요철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예입니다. 이런 종이에 엠보를 나타내는 페이퍼 엠보싱 기계입니다. 이러한 기계를 통해서 압착을 해서 엠보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탈 엠보싱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메탈 택 같은 거 어디서 많이 보신 그런 내용들이죠. 이러한 군인들 군번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그런 엠보싱, 이러한 알미늄 퀼팅의 알미늄 표면에 이러한 퀼팅 형식으로 엠보를 내는 것들, 이러한 형식들 또는 어떤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부착물에 이러한 번호를 기록을 해서 엠보로 해서 찍어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메탈, 금속 엠보싱 머신입니다. 다른 엠보싱들, 즉 다시 말하면 나누분이나 카시트, 고무 스크롤 같은 이런 것도 다 엠보싱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나누분 기계, PVC 플라스틱, 폼 라바, 이런 고무 시트 머신입니다. 무화리 가공입니다. 무화리 가공은 원단의 파상에 줄무늬를 형성하고 빛의 반사에 의한 물결무늬, 나무결무늬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가공입니다. 무화리 가공은 주로 견직물에 행해졌으나 합성섬유 개발 이후 열가소성 합성섬유에 대부분 사용되며 영구적인 문양을 얻게 됩니다. 두 개의 비금속 금속 롤러가 문양을 만드는 원리는 엠보싱 가공과 같으나 무화리 가공은 금속 롤러에 가느다란 선들이 촘촘히 새겨져 있어 이것이 원단에 각인되어 물결 무늬를 만듭니다. 조지기 같은 두 장의 원단을 서로 겉면을 마주보게 하여 롤러 사이로 통과시키면 롤러의 섬세한 요철선이 원단의 일항과 약간 어긋나게 눌려 물결 무늬를 나타내게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사복과 같은 고급 제품에는 앞판 가슴에 이렇게 심지를 부착을 합니다. 심지를 부착을 하는데 이 심지와 원단의 조직이 다름으로 인해서 접착 후에 이 표면에 이러한 물결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불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사복 원단 같은 경우는 심지를 미리 원단과 부착을 해서 이러한 물결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 후에 물결이 발생되면 심지를 교체를 하고 그 심지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심지와 원단에 물결이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심지를 교체해서 사용해 주고 반드시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무화리 무늬는 다양한 표면에 요철을 줘서 약간 어긋나게 해서 이러한 물결 무늬, 나이테 무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효과 직물에 이렇게 무화리, 즉 나이테나 이런 물결 무늬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슈라이너 가공입니다. 슈라이너 가공은 실크가 아닌 면직물에 실크와 같은 외관과 느낌을 주는 가공입니다. 직물의 표면을 평활하게 하고 실크의 광택과 외관을 주며 합성 필라멘트 직물에는 감량 가공에 의해 실크에 촉감을 줍니다. 슈라이너 가공을 할 때는 V자상으로 새겨놓는 가느다란 일항을 1mm당 10 내지 12개 정도 새겨 부착한 칠드롤을 사용하며 이것을 고온으로 가열하고, 칠드롤은 강한 롤입니다. 압축한 종이에 연질인 볼과의 사이에 강압을 걸어 직물을 통과시키면 표면에 새겨진 가는 일항의 요철이 직물의 표면에 붙습니다. 경사나 이 사이 어느 쪽이든 표면에서 많이 떠있는 실의 꼰성과의 관계로 실크 모양의 광택이 나타납니다. 슈라이너 가공한 면직물의 경우 마치 오일 코팅한 광택이 나며 30수로 100수의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실용적 홈 가구 원단으로 쓰거나 면의 세틴 등에 쓰이며 실켓 가공을 병행 실시할 경우가 많고 독일인 슈라이너가 발명한 데서 기인되었습니다. 즉 슈라이너 가공의 원리입니다. 투볼 슈라이너 캘린더입니다. 1번은 인그레이브드 메탈의 볼에 이러한 조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칠드볼, 아주 단단한 그런 칠드볼이고 아연볼이고 밑에 두 번째 것은 커튼볼입니다. 그래서 1과 2를 통과시키면서 이러한 직물에 슈라이너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즉 슈라이너 칼린더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태였지만은
휴라이는 칼린더링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표면에 일정하게 이렇게 압착이 돼서 나타나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택이 아주 좋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가공을 말합니다. 휴라이너 가공 직물입니다. 즉 실크와 같은 이런 그 면 세틴인데 면 세틴의 일종으로 예를 들면 코튼 이탈리안 같은 경우 이렇게 면에 이러한 휴라이너 가공을 통해서 이런 광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면 세틴의 일종으로 30에서 50도 단사를 경위사에 사용하여 오매에 미주자조직으로 짜고 무지 염색하여 휴라이너 마무리를 해서 광택을 나타낸 직물로 왕감 등으로 사용합니다. 브릴리언트 경사에는 가는 면사, 위사에는 굵은 꼬임이 있는 면사를 사용하여 평직의 바탕에 기하학적인 작업 문양을 낸 직물로 실켓 가공하여 셔츠감으로 사용합니다. 커튼 본지입니다. 경사에 50에서 80수 단사, 위사에 30에서 50수 약간 느슨하게 꼰 단사를 사용하고 위사의 밀도를 경사의 밀도보다 많게 하여 평직 면포를 말합니다. 휴라이너 마무리에 따라 굵은 위사는 평평하게 누르고 포면은 깨끗하게 매끄럽게 되어 광택이 나타납니다. 촉감은 부드러워 견과 같은 느낌을 주며 14에서 22수 쌍사를 사용하고 경사를 두 올 끌어서 사자직, 바스켓직으로 짠 것입니다. 생물이 날림하여 여름용 바지, 비치웨어, 여름용 비치웨어, 리조트웨어로 사용하고 오프화이트로 무지염하여 영 슬랙스로도 사용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본지라고 합니다. 커튼 본지라고 합니다. 글레이즈 가공입니다. 듀러블 글레이즈. 글레이즈 캘린더링이라고 하는데 글레이즈는 왁스나 유약 가공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금속 롤러와 이 두 개의 금속 롤러 사이에서 비교적 천천히 회전하는 비금속 롤러로 되어 있습니다. 수지, 왁스 풀 등을 바른 원단을 롤러 사이에 통과시키면 표면이 문질러져서 광택이 생깁니다. 열가소성 합성 수지를 이용하면 영구적이며 왁스나 풀을 도포한 경우에는 글레이즈 효과가 더 큽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글레이즈 친지 가공이 있고 글레이즈 시레 가공이 있습니다. 글레이즈 친지 가공은 주로 면직물에 행해지는 광택 가공으로 풀칠한 후 캘린더로 강한 광택을 나타내는 가공. 원래 친질한 면, 인견 등의 평직물에 나림한 광택이 있는 직물을 말하며 크고 작은 꽃무늬나 기호학적 무늬로 나림하여 여성용 의류, 침구, 커튼 등에 사용합니다. 글레이즈 시리의 가공은 견, 인견 등의 왁스나 다른 화합물을 칠하여 천의 광택을 나타냅니다. 아세테이트 직물,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편성물에 수지나 왁스를 코팅한 후 뜨거운 롤 캘린더로 처리를 합니다. 코팅을 통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광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다운백, 즉 오리털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효과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글레이즈 가공 원리입니다. 이러한 직물을 투입해서 압축 롤러와 이런 스틸 롤러, 또 압축 롤러, 스틸 롤러를 통과시켜서 압력을 줘서 가공을 합니다. 직물의 표면에 압착을 시켜서 쫀쫀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공을 말합니다. 글레이즈 실의 가공입니다. 다운 점퍼, 다운백입니다. 다운백의 구성은 다운 점퍼 구성은 이러한 아웃셀과 다운백 사이에 이런 덕다운, 구스나 덕다운이 들어가고 또 다운백으로 눌러주고 다운백으로 이렇게 상단 하단으로 그 사이에 이런 덕다운이나 구스를 넣고 그 다음에 안감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운백에 다운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이런 시레 가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글레이즈 시리 가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라이트웨이트 100% 나일론 다프타 풀들 다운프루프 패브릭 포 다운 자켓 다운 자켓에 이러한 시리 가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이쪽은 덜 사이드는 실의 효과가 브라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덜 무광으로 나타나고 실의 사이드는 브라이트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광택을 아주 압착 롤러로 눌렀기 때문에 이런 광택이 나타나고 밀도가 아주 조밀해집니다. 그래서 다운과 같은 미세한 세탁을 해도 다운이 새 나오지 않도록 아주 밀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캘린더링 머신의 종류입니다. 이러한 라바 캘린더링, 즉 고무 캘린더링 롤러가 있고 이런 엠보싱 어떤 요철을 나타내는 그러한 캘린더링 머신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슈퍼 캘린더링이라 해서 많은 롤러를 아까 얘기했던 2개에서 12개 정도의 롤러를 통과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롤러를 통과하면서 원단에 광택을 부여해주는 그런 슈퍼 캘린더링 머신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롤 캘린더링 머신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캘린더란 여러 개의 가열 롤러를 배열한 아변 기계를 말하며 필름 시트 등을 형성하는 것, 즉 포 종이 등의 표면에 플라스틱을 피복하는 것을 캘린더링 가공 또는 캘린더링이라고 합니다. 즉 2개에서 12개의 롤을 수직인 일직선상으로 조합하여 각 볼 사이에 압력을 가해 그 접촉면의 사이에 피륙을 통과시켜 표면을 평평하게 놀려 윤을 내는 기계로 경질볼과 연질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준의 롤 캘린더 외에 특수한 효과를 주는 페이퍼 프레스, 엠버싱, 모아레, 슈라이너, 글레이즈, 친즈 시레 등의 캘린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